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걸 명리로 풀고 싶은 화탁지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제가 이제 세기의 연인 그리고 좀 유명한 커플들의 이제 궁합을 좀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구독자분께서 장희빈하고 숙종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숙종에 대한 그 사주가 사실은 이 사주 하나랑 신유일주 사주가 있었고, 장희빈 사주도 정축이 아니라 정요일주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또 임진일주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정축일주. 그래서 저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단순히 제가 이 두 사람의 어떤 게 더 맞고 궁합을 하려면 조금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좀 기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는 역사 강사인 유튜버 분의 그거를 좀 참고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희빈은 악녀고 인현왕후는.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역사라는 게 결국 이제 승자의 기록이고 또 해석의 문제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장희빈이 열 받았을 수도 있겠다, 숙종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인현왕후는 진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착하기만 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보면 거의 이 세력 다툼이잖아요. 뭐 서인, 남인, 뭐 북인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세력 다툼에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뭐 장희빈이 결국에는 장희빈 그쪽에 가세가 기울면서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악녀로 모르고 갔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방송을 봤는데, 그분은 상당히 오히려 반대로 장희빈이 오히려 제일 착했고, 인현왕후나 또 그 동희라고 알려진 그 최숙빈이 더 나빴다. 이런 어떤 근거를,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들어주셨더라고요. 자기가 숙종이라면 자기는 장희빈을 사랑했을 거다라고. 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가 맞지 않을까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현왕후 사주까지도 보면서 이 세 사람이 어떤 그랬을까 하는 걸 보게 돼서, 사실은 이런 두 사람과의 관계성보다는 제가 보니까 인현왕후도 자식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장희빈도 자식이 2명 태어났지만 1명은 죽고, 경종이 사실은 그렇게 길게 왕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좀 유약했고,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자식의 그게, 지금 보면은 인현왕후는 이렇게 보면은 인성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죠. 인성과 비견 겁재가 강해요. 상대적으로 식상이 약하죠. 여자의 사주에 인성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는 인성은 식상을 치거든요. 결국 자식의 어떤 그게 좀 약할 수밖에 없고, 보면 인현왕후는 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여기에 정화가 하나 있지만, 임정한 목으로 저 정화는 사실은 수의 기운을 못하죠. 수가 부족한 조열한 사주 같은 경우에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 실제 사주 상담에서 많이 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신강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화토는 동법이라 토랑 화랑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그냥 비견하고 식상 쪽을 봤을 때 장희빈은 너무 사실은 식상 쪽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인현왕후에 비하면 신약하죠. 그리고 이렇게 식상이 많아도 사실은 자식의 복이 사실은 그닥이에요. 그리고 여기 축술미가 지지에 축술미 사명이 있죠. 네. 이 삼이 결국에는 식상의 형살이잖아요. 자식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쉽게 얘기했을 때 둘 다 정화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예. 왜냐면 숙종이 임정합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의 성격적인 분석을 봤을 때 인현왕후는 자기의 고집과 그 다음에 상당히 지략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성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식상 쪽보다는. 인성이 많다라는 거는 그렇게 볼 수, 더군다나 여기 양쪽으로 편인이 있죠.
정인보다는 편인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좀 약간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한 번은 좀 꽈서 좀 보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뭐 편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예술성과 호기심과 이렇게 가지만 고지고대로 들여오는 것보다는 한 번은 비틀어서 자기의 어떤 인식의 틀을 거쳐서 보려는 게 사실은 편인이란 말이죠. 근데 장희빈은 여기에 정인이 있어요. 정인은 그래, 네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너는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상대의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정인이다. 정편을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성적인 걸 특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식상이 많죠.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좀 솔직해요. 본인을 담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식상이 토라 그 안에 복잡 미묘한 어떤 것들이 있고, 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식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근데 약간 이사주를 보면서 이효리 씨가 생각이 났었던 게, 이효리 씨가 정축일주고 토가 되게 많단 말이죠. 이효리 씨가 되게 좀 솔직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구설도 한 번씩은 있는데, 솔직하고요. 이렇게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에 충실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질투로 얼굴에 그거를, 그거는 패비윤 씨인가? 헷갈렸어요. 예. 하여튼 지지가 온통 식신과 상관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사랑을 하면 훨씬 더 사랑에 몰두할 수 있고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쉽게 감정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인성이 그거를 막기 때문에, 예, 물론 인성이 강하다고 이 사람이 사랑을 받고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숙종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편인이 강한 사람들이 이 식상 쪽 본인의 감성계를 좀 차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현적인 측면이나 그런 면에서 남자에게 자기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약한 사주였겠다. 그러니 숙종이 인연왕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이 별로 없으니까 속이 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왕이 이 속마음을 다 헤아려서 파악하기 전까지는 조금 답답한 성향일 수 있었겠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장희빈은 되게 본인을 이렇게 식상이 많으신 분을 꾸미는 것도 좀 잘하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활동적이고, 좀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숙종도 지지에서 보면은 인성과 토가 그러니까 관인 쪽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은근히 식상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없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별로 그렇게 잘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텐데, 장희빈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숙종의 어떤 본인과 반대되는 매력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사실 관인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좀 점잖은 어떤 분위기를 많이 해요. 관인 쪽은 자기 표현을 그렇게 쉽게 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끌렸을 수도 있겠고,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잠이 원진이 있고 진해 또 원진 기문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인연왕후하고도 자미가 있죠. 그리고 묘유충에다가 인유원진, 네, 있네요. 둘 다 사실은 이런 거는 갖고 있는데, 가장 기본은 장희빈의 솔직한 감정 표현과,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인물도 되게 뛰어났다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만큼 꾸미고 가꾸고 본인을 이렇게 조금 그렇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재능, 재주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중에는 숙종은 결국 왕이었고 장희빈이 아파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두 사람이 좋아했어도 왕 옆에는 늘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픈 여자를 지극정성으로 계속 그 옆에서 마음을 계속 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여자들은, 구녀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서 되게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면서 뭐
그때 뭐 인연왕후가 복귀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쪽 가문이 조금 그렇게 되면서 사약이 내려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뭐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궁합이 있어서 왜 그랬는지 이거보다는 그냥 월지가 사실은 상관이라, 월지 상관과, 그 다음에 일지 식신, 예, 식상이 너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재성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장희빈 씨래. 이게 재성으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관을 쳤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두 사람 사이에 장희빈이 어떤 점 때문에 숙종을 그거 했다라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궁합적인 측면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요. 자기의 감정에 너무 충실한 게 어쩔 때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독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명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술을 막고, 결국에는 이 토다가 술을 막았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자궁 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적인 거는 사실은 둘 다 좋지는 않았겠다. 여성 질환은 있었겠다. 둘 다.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뭐 왕과 그 다음에 그 왕이 사랑한 여자, 근데 그게 이 사람 말고도 또 숙종은 여러 후궁들을 들이니까 어떤 대단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게 원래 선악의 구도로 가야 재밌잖아요. 근데 몇 번씩 보다 보면 그 역사를 그런 식으로 재미를 위해서 선과 악을 극단으로 몰아가다가는 역사 왜곡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오늘은 저는 숙종과 장희빈 둘의 궁합보다는 사실은 역사 왜곡 측면에서 장희빈의 사주를 정말 궁금했어요. 인연왕후에. 근데 확실히 극명하게 갈리네요. 인성다자와 식상다자. 근데 역시나 뭐든지 과하면 좋진 않아요. 둘 다 사실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거죠. 한 명은 강제로, 한 명은 지병으로. 목화 다고 여기는 토다. 오행이 그렇게 많이 몰빵되면서 조금 안 좋았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성다자와 식상다자의 문제인데, 결국 과다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게 자이든 타이든 사실은 월지일지의 상관과 식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락이 됐든 아니면 이 구설도 되잖아요. 본인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본인은 너무 순수하게 다 드러낸 거죠. 순수하게 다 드러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야기가 원래 의도한 그거로 갔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숙종의 진술축미 이렇게 만나면은 진술축미가 되고, 진술충과 뭐 축미충과 유축합과 참 엄청 꼬인 그거기는 해요. 이 개인적인 이걸로만 봤을 때 이렇게 꼬여 있는 사주들이 만났을 때 불이 확 붙었다가 조금 끝에 안 좋은 결과를 맺는 케이스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너무 얽히고 설킨 게 많았다는 거고, 일지와 월지 식상이 있는 여성분들이 사실 이제 실제 궁합이나 사주를 보더라도 남편과의 인연이 사실은 조금 박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나를 드러내는 어떤 이 식상과 식신이 재주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한데, 이게 재성 쪽으로 빠져서 본인의 성취, 본인이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재성으로의 축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관을 덮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편과의 관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게 조금 씁쓸했어요. 결국 뭐
이 당시 장희빈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운의 흐름이 장희빈에게 그냥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지만, 혹시나 식상과다인 여성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면 본인의 그 감정과 재주와 어떤 재능을 관을 향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나만의 성취, 재성 쪽으로 푸셔야 오히려 그 재성이 결국에는 또 그 재생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상과다의 어떤 문제로 이야기가 모아진 것 같은데, 네.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볼 때 그거를 그냥, 왜냐면 역사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얘기고, 그다음에 승자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제로 한번 그 역사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약간 그때는 편의를 좀 쓰셔야 돼요. 정인 말고 과연 저게 맞을까라는 그런 어떤 약간 의구심을 갖고 드라마나 영화를 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났네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어떤 커플이나 연인의 궁합이 궁금하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찾아보고 있는 거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